예, 안녕하십니까.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이 운영하는 블로그 솔로몬 이혼 이야기에 이혼 시 재산분할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과 시가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 해드렸습니다. 그럼 해당 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격은 언제나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가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에 뭐 공시지가가 있을 거고 KB 시세가 있을 거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 실제로 그 아파트가 거래되는 가격이 공시되고 있는데 그 공시된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산속에 토지다 그러면 뭐 시가가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판사님이 일단 조정을 한번 해봅니다. 요 가격이 해보자. 근데 조정이 안 된다? 그럼 시가 감정에 의해서 가격을 정하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가가 시기에 따라서 변동이 들쭉날쭉 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아파트 요즘 계속 오르고 있죠. 또 시골 땅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아니면 올랐다 내렸다, 주가나 비트코인 이런 암호화폐 가격들은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이 심하죠. 그러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재산의 가격을 매길 것이냐, 그것이 소송에서 많이 문제가 되죠. 예컨대 10년을 별거하다 이혼하는데 별거 시에는 재산이 1억이었습니다. 근데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5억이에요. 근데 이혼 소송이 끝날 쯤 되니까 7억 원. 그리고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을 때는 10억 원. 이렇게 시가가 변동되었을 때 그럼 별거 시점 1억 원으로 할 것이냐, 이혼 소송 시작할 때 5억 원으로 할 것이냐, 이혼 소송이 끝날 쯤 변론 종결되었을 때가 7억 원이니까 7억 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판결을 선고되고 확정됐을 때 10억 원이니까 10억 원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예, 이게 다툼이 굉장히 심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할 때 그 재산의 가액은 무조건 예외 없이 이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이혼시라 하면 이혼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이혼 방법에 따라서 이 이혼시는 각각 달라집니다. 즉 협의 이혼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서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관청에 이혼 신고를 한 날을 의미하죠. 조정 이혼의 경우에는 조정조서가 작성된 날, 또 소송 이혼의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각 의미합니다. 자, 다른 건 다 알겠고, 자, 소송 이혼의 경우에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이라고 하는데 용어가 낯설죠?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변론 종결 시점이라는 것은 법원이 변론 기일을 4주마다 계속 엽니다. 소송을 걸면 변론 기일이 4주마다 계속 열려요. 그렇게 해서 판사님이 심리를 하고 심증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변론을 종결하고 4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죠. 그래서 변론 종결일이라는 것은 판사가 심증 형성이 다 됐을 때 선언하는 변론 종결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이라고 할 때 사실심이라는 용어가 낯설죠. 사실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나라 법원은 3심제죠. 그래서 3번 심리를 합니다. 1심, 2심, 3심 이렇게. 그 중에서 1심과 2심은 법률 요건 사실을 심리해서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인정한다, 사실을 심리한다 해서 사실심이라고 하고,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판사님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있는지만을 판단하는 법률심이죠. 그래서 1심과 2심은 사실심, 3심 즉 대법원은 법률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사건이 1심에서 종결되었다 그럼 1심 변론 종결일이 되죠. 2심에서 종결되었다 그럼 2심 변론 종결일이 되죠. 근데 3심에서 종결되었다 그러면 3심 변론 종결일이 아니죠. 2심에서 종결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심인 2심 변론 종결일이 각 재산의 가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죠. 이처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그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정할 때는 언제나 예외 없이 이혼시가 기준이 됩니다. 즉 소송 이혼의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신고를 한 날, 조정 이혼의 경우에는 조정조서가 작성된 날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있죠. 재산이 팔았다가 없어졌다가 채무가 생겼다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일단 재산 분할을 하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먼저 특정을 해야 되겠죠. 그 특정을 할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가 또 문제됩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이혼 시점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 그리고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신고한 날, 조정 이혼의 경우에는 조정 조서가 작성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도 하고 되지도 않기도 하죠. 하지만 대상을 삼을 것이냐의 문제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즉 그 이혼 시 이전에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혼 시가 아닌 별거 시점 또는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하죠. 따라서 별거 이후, 즉 파탄 이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 즉 채무이든 그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이후, 이혼 전에 집을 매수했어요. 그러면은 그 집이 재산분할 대상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별거 이후에 매수했으니까 별거 시점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죠. 또 별거 이후, 이혼 전에 매각한 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집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별거 당시에는 집이 있었죠. 별거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별거 이후에 매각했다고 하더라도 그 집은 있는 것으로 치고 그 집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서 재산분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로 별거 이후에 채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이냐 이 문제가 되죠. 자, 별거 이후에 생겼으니까 별거 당시에는 그 채무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죠. 별거 이후에 채무를 일으킨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 삼지 않을 것이냐를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혼시를 기준으로 하죠. 근데 예외적으로는 별거시 또는 혼인 파탄시, 그리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정할 때는 예외가 없이 무조건 이혼시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이혼시라 하면 소송 이혼의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신고를 한 날, 조정 이혼의 경우에는 조정 조서가 작성된 날을 각각 의미했죠. 그래서 이 부분 많은 분들이 아주 자주 물어오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혼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의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